이런 적 있으시지 않나요? 한밤중에 깨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마 대부분 다음날 피곤할까봐 걱정이 될 거예요. 다시 잠들려고 해도 잠자던 리듬이 흐트러져서 다시 잠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밤중에 깨는 일이 사실 일반적인 생리현상이라고 해요. 수면과 수면 사이에 잠깐 틈이 생긴 것 뿐이라는 거죠. 수면 조각 사이에서 내가 잠깐 깼나 보다 하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린 왜 밤중에 깨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지? 저는 수년간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종종 깨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수면 유도의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 장애에는 여러 유형이 있어요. 누워도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잠을 못 자서 수면 부족이 누적된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이 유형입니다. 자는 중간에 깨는 사람들, 그러니까 통잠을 못 자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유형에 속해요. 잠은 잘 오는 편인데 중간에 종종 깨거든요. 밤중에 깨는 사람들은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요. 정상적인 리듬이 흐트러져 숙면을 망쳤다는 사실에 불안해합니다. 자꾸 시간을 확인하고요. 근데 이 행동은 다시 잠들 가능성을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예요. 다음날 피곤할까봐 걱정하는 불안한 행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충분히 잠을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강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밤중에 깨는 것은 사실 수면 중간이라는 일반적인 생리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밤중에 눈이 뜨였다면 내가 몇 시간짜리 수면 조각 사이에서 잠깐 깼나 보다 하고 그냥 가볍게 넘기면 된다는 거예요. 보통 15분에서 60분 이내에 다시 잠들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돼요. 역설적으로 수면이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에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수면에 너무 전전긍긍하지 않을수록 잠들기가 더 쉬워집니다. 잠을 많이 자는 게 무조건 좋은 걸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 잠을 자요. 만약 지나치게 많이 자야 한다면 그건 어떤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수면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기저질환으로 몸이 더 많은 수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우울증, 감염병, 코로나19 후유증 등 이런 경우는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거예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가 옳고 사회가 틀렸다. 난 잠을 많이 자야 되는데 현대사회는 더 높은 생산성과 짧은 수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면 사이즈보다 적게 자고 있다는 스트레스 자체가 불안을 높일 수 있어요.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있는 수면 장애 센터를 이끌었던 피터 하우리 박사가 연구한 내용이 있어요. 그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자려고 애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잠이 더 안 올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식생활을 기록하듯이 수면 습관을 기록하라고 권했습니다. 사람들의 수면 습관은 눈송이처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오후 시간 잘 보내기. 밤에 잠을 잘 자려면 잠들기 전 4-5시간 동안 무엇을 할지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카페인 섭취, 니코틴, 알코올 등은 멀리하는 게 좋고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 운동은 잠자기 한참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집에 잠만 자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는 식사도 하지 말고 TV도 보지 말고 잠만 자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노트북, TV, 스마트폰 등 470 나노미터 파장으로 빛을 내는 모든 기기를 멀리하라. 청색광은 뇌가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 뇌는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청색광을 멀리하는 건 진화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 푸른빛은 하늘색이잖아요. 인류의 긴 역사에서 하늘색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낮뿐이었습니다. 네 번째, 친구들을 자주 만나세요. 우울증은 수면 파편화와 관련이 있는데 사람과 자주 만나는 것은 엄청 효과적인 항우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류는 인지의 부하를 주어 뇌가 운동하게 만듭니다. 그날 밤 숙면을 취할 준비를 시켜주는 거죠. 다섯 번째로 수면 일기 쓰기. 실제로 수면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게 바로 수면 일기 쓰기예요.
일주일 단위로 수면 일기를 쓰면 현재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면 패턴을 알 수 있고 문제 해결 방법도 찾아볼 수 있죠. 수면 일기는 잠든 시각, 일어난 시각, 일어났을 때 기분, 몇 시간 동안 잤는지, 중간에 깨거나 수면에 들기 어려웠던 점을 기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침대에 이불, 베개 등의 도움을 받는 방법입니다. 베개가 너무 높다거나 이불이 지나치게 두껍고 무거우면 잠을 잘 못 이루지 않나요? 근데 이런 침구는 보통 자기 것을 사는 게 드물다고 해요. 이부자리 수면환경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의 밤보다 너의 밤에 관심이 더 많다고 해요. 주로 부모님이나 아내 등 가족들이 대신 사다 준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제가 침구를 사거든요. 하지만 수면 환경에서 침구는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건강했던 이유를 아시나요? 바로 침구에 아낌없이 돈을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산군 때는 사원부가 건의한 내용 중에 예물과 침구의 살아능단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기도 했고요. 중종 땐 혼인의 사치를 금단하는 규정을 정했다고 합니다. 왕실에서 평민까지 예외 없이 혼례 시에 이불과 요에 명주와 면포만 사용하도록 명을 내렸다는 겁니다. 지금은 옷 잘 입고 좋은 차를 타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지 침구에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샤워하고 난 후 상쾌한 기분으로 깨끗하고 좋은 침구 안으로 쏙 들어갈 때의 기분 말이에요. 우리는 침실에서 하루에 3분의 1을 보내는데 침실에 투자해야 건강하게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살아갈 조건이 갖춰지지 않을까요? 네, 오늘 여러분은 수면에 따른 스트레스와 불안을 잠재우는 팁과 숙면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수년간 밤에 잠을 깨서 잠을 못 잔 일들이 좀 떠오르겠지만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잠자는 시간을 즐길 수 있다면 생활의 감도가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숙면을 향한 여러 가지 방법과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